자, 우리 공통수 원에서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나왔는데 다시 공부하겠지만 앞에서 배우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다음 고차 방정식의 풀이, 그다음 2차 부등식의 풀이 이 세 가지가 공통수 원에서 계속 흘러 들어갈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다시 복습할 때도 거기에 좀 힘을 주시고요. 자, 이제 뒤쪽에 있는 첫 번째 이제 경우의 수와 순열이다라고 하는 것과 조합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순열이다라고 하는 내용과 조합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순열과 조합은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이 아니고 중2 때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고 하는 단원을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그 내용의 정확하게 연장선상이에요. 똑같은 걸 풀 건데 조금 기호화해서 고급스럽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걸 기호로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고교 수학은 중등 수학에서 그냥 확장이 일어나는 건데 그 확장의 가장 주된 게 숫자로 풀던 걸 문자로 풀어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야. 그래서 각종 나오는 기호를 숫자처럼 알아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했던 건데 그걸 기호화, 수식화 할 줄 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그 순열과 조합 중에 순열을 먼저 풀 건데요. 순열이라고 하는 내용의 제목이 경우의 수와 순열 또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이 중에서도 경우의 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썼던 용어야. 그걸 가지고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가 순열이고 또 한 가지가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대한 가지수를 말해봐라. 그것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다. 자, 그래서 이 단원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시면 고2 수학의 단계인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으로 연결이 되고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1 수학에서 이런 중단원 성격의 하나의 내용을 배우고 그게 책 3권으로 연결이 된 채로 우리 고교 수학이 끝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따라서 이걸 2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서 수능 대비를 할 텐데 요거 배울 때 여기 다시 한번 복습해야 돼요. 다시 합쳐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언제는 얘하고 한 번에 그냥 배우고 끝날 때도 있었고 언제는 지금처럼 따로 배울 때도 있고 막 이랬거든. 근데 지금 또 따로 배우게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자, 본격적인 요 경우의 수와 순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교재의 첫 번째 다 아까 책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사건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란 말을 앞으로 많이 할 거야. 근데 이 사건이 어떤 국어적인 내용에서의 사건이다. 그러면 사건, 사고의 사건 뉘앙스죠. 뉴스 시간에 많이 나와요. 오늘 계양구 지역에 무슨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국어적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건이라는 게 무언가가 발생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어떤 결과물입니다.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자, 그러면 예로 나오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사위나 동전의 이야기예요. 자, 동전을 던졌다. 동전 한 개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아주 대표적인 그냥 경우의 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동전 하나를 던지면 내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아니, 동전 미쳤네. 동전을 던졌는데 3의 배수가 나온대요. 뭐로 바꿔야 되냐, 이게. 주사위. 자,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는 우리 다 알죠? 1, 2, 3, 4, 5, 6입니다. 그 중에 3의 배수가 나온다. 결과물. 얘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이거를 사건 A, 사건 B,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두 가지야. 어떻게 했어? 3 또는 6.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말하는 첫 번째는 직접 센다. 직접 세는 거야. 하나하나 일일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하나 일일이 세는 게 간단하니까 할 수 있을 것이고 언제는 이게 되게 많아지니까 그걸 다른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세겠다. 그래서 보통은 사건이라고 하는 걸 점점점 대문자 ABC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2개의 사건, 3개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 이 계산 방식의
첫 번째가 A 또는 B 사건의 경우의 수. 그 다음이 A 그리고 B인 경우의 수.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별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20번하고 21번 풀지만 아니 앞에 거. 아 처음 지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원에서는 나오는 우리 문장의 의미를 잘 살펴야 되는데 지금은 한번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또는이란 말과 그리고라는 말을 비교할 수 있는 아마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헷갈려도 살짝 남아있을 텐데 수학에서 또는과 이거의 차이는 뭐냐 하면 A 또는 B다 라고 할 때는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뭐 하는 거냐?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 자, 김밥 천국에 갔어요. 김밥이 세 종류가 있어. 김치김밥, 소고기김밥, 치즈김밥. 자, 김밥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셋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다음 라면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김치라면, 해물라면. 그러면 라면을 하나 골라요. 몇 가지야? 두 가지인 거야. 자, 그러면 A 사건이 김밥 중에 하나를 고르는 사건 네 가지였냐 아까? 세 가지. A가 김밥을 고르는 사건, B가 라면을 고르는 사건이라고 할 때, 자, 내가 김밥 천국에 갔는데 오늘은 김밥 또는 라면을 하나 먹을 거야. 김밥 또는 라면을 하나 먹을 거야. 무슨 뜻이야? 김밥에서 하나 고르면 라면 골라 안 골라? 안 골라. 그지? 라면을 하나 고르면 김밥을 안 골라. 이 뜻인 거야. 그러면 김밥 또는 라면을 고른다는 거는 김밥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세 가지. 라면에서 두 가지를 고릅니다. 둘을 뭐 한다? 더해서 총 5가지 중에 내가 하나를 고르겠다 이 뜻인 거야. 또는의 의미입니다. 또는의 의미. 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김밥과 라면을 하나씩 먹을 거야. 김밥 중에 하나를 먹고 그리고 라면 중에 하나를 먹을 거야. 그게 이거의 뜻인 거야. 그러면 김밥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그 다음 라면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둘을 뭐 해야 될까?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더하기가 들어가고 왜 곱하기가 되는지에 이 내용만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아까 김밥의 종류가 뭐였지? 치즈김밥, 김치김밥, 소고기김밥이었어요. 자, 이 중에 하나를 골랐어. 치즈김밥, 김치김밥, 소고기김밥을 골랐어. 자, 그 다음 라면이 김치가 또 섞이면 안 되겠다. 해물라면이랑 무슨 라면이 있냐? 그냥 신라면 하자. 신라면. 자, 해물라면과 신라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치즈김밥과 해물라면, 치즈김밥과 신라면, 김치김밥과 해물라면, 김치김밥과 신라면, 소고기김밥과 신라면, 아이고, 소고기김밥과 해물라면. 각각의 경우에 고를 수 있는 게 두 가지씩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김밥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 그 각각의 경우에 고를 수 있는 라면이 두 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의 계산이 들어가는 거야. 각각의 선택당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의미 알겠니? 자, 약간의 의미 부여를 하고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헷갈리면 이렇게 갑니다. 또는의 경우의 수일 때는 더한다. 즉 합의 법칙은 또는 이거나 이런 말이 들을 때는 더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면서 이런 말로 연결되면 곱한다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아. 엄밀히 말하면 되게 중요한 건 이 A 또는 B하고 A 그리고 B는 수학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냐 없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동시에. A 또는 B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떠올려봐. 김밥 중에 하나를 먹거나 또는 라면 중에 하나를 먹는 거는 라면을 먹으면 김밥을 안 먹어. 김밥을 먹으면 라면 안 먹어. 또는이라고 하는 건 동시에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닌 거야. 또는이라고 하는 건 얘를 하면 얘를 하지 않는 거야. 서로 영향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동시에 한다는 얘기는 얘도 먹고 얘도 먹어. 그러니까 서로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서 김치김밥을 먹었으면 꼭 해물라면을 먹어야 되냐? 아닌 거라는 거야. 각각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두 가지씩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동시에의 의미인 거야. 지장이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동시에를 제일 많이 쓰는 상황이 뭐냐면, 자, 주사위를 3개 던져요. 주사위 3개 던져.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너무 많았어? 주사위를 2개 던져. 자, 주사위 2개 던지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왜 36가지지? 6 더하기 6이 아니고 왜 6 곱하기 6이지? 왜 12가지가 아니고 왜 36가지? 처음에 있는 주사위가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이 나오든 짝수가 나오든 홀수가 나오든 두 번째 나오는 주사위는 뭐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위하고 두 번째 주사위는 서로 상관이 없으니까 곱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던지고 그리고 하나를 던진다. 동시에 던진다. 앞에 있는 결과하고 뒤에 있는 결과가 같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질 때 곱하기의 법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수록 어쩔 때는 일일이 센다. 그게 또는의 개념이에요. 하나 다 세는 거. 근데 그걸 다 세다가 이렇게 해도 몇 가지, 이렇게 해도 몇 가지. 중간에 공통적인 경우의 수가 나왔다. 그러면 곱의 법칙으로 풀어줘야 쉽게 접근이 된다. 이런 소리. 처음부터 곱의 법칙으로 몇 곱하기 몇일 거야. 이렇게 바로 접근하면 어려운 문제를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의 가장 이 또는과 동시에를 합쳐서 여러분들이 A 사건, B 사건, C 사건, D 사건 어떤 문제들은 경우의 수를 5가지, 6가지까지 이제 펼치게 될 텐데 각각의 서로 겹치는 게 없는 것들을 짜르르르르르 펼친 다음에 그 안에서 적당하게 곱의 법칙을 같이 혼용해서 쓰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예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나타냈는데 일반적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아니고 일일이 나열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수형도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형도. 자, 수형도가 뭔지 들어봤습니까? 이게 나뭇가지 수라는 뜻이에요. 나뭇가지. 그래서 어떤 가지수를 이렇게 될 땐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펼쳐내는 방법을 수형도라고 하는데 자, 수형도를 가지고 동전 3개 던지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게요. 자, 동전 3개 던지면 아까가 아니요. 지난번이었네. 아까였네. 자, 동전을 3개 던지면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8가지 아까 대답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8가지를 계산한 게 뭐였냐면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세 번째 동전이 있는데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나 뒷면, 두 번째 앞면이나 뒷면, 세 번째가 앞면이나 뒷면. 그럼 얘가 앞이 나오면 얘가 뒤 나와야 되나? 얘는 앞이 나와야 되나?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는 건 그냥 곱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그러면 얘를 수형도다라고 하는 거 보면 첫 번째 동전이 앞면 또는 뒷면. 자, 앞면을 H, 뒷면을 T로 쓸게요. 헤드하고 테일 뜻인데 그럼 얘가 앞면이면 여기서 또 앞면 또는 얘가 뒷면. 두 번째 동전이 뒷면일 때 앞면 또는 뒷면. 자, 그러면 앞면에 대해서도 세 번째 동전은 앞면 또는 뒷면. 앞, 뒤에 대해서도 세 번째는 앞면 또는 뒷면. 자, 이렇게 가지치기로 나타낸 이 방식을 수형도라고 불러요.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아닌 것을 경우의 수를 따질 때에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각각의 하나당 나올 수 있는 상태들을 다 나열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군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수형도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언제 쓰느냐? 우리가 동전 같은 거는 필요 없고요. 경로 찾기 이런 거 할 때 주로 수형도를 가지고 씁니다. 자, 일단 수형도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볼 거고요. 대부분은 이거 가지고 놀 겁니다. A 또는 B냐? A 그리고 B냐? 자, 분식집에서 김밥 넷, 라면 셋, 볶음밥 3종류를 판매하고 있어요. 이 중 한 가지 음식을 택한다. 하나만 먹는데요. 김밥 중에 하나, 라면 중에 하나, 볶음밥 중에 하나. 자, 또는이 맞아요? 그리고가 맞아요? 또는. 김밥 중에 하나 먹는다. 또는. 라면 중에 하나 먹는다. 또는. 자, 그러면 4가지, 3가지, 3가지. 뭐 한다? 더한다. 총 몇 가지? 10가지가 있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다음을 구하세요.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이 된다. 자, 첫 번째 눈이 나오는 걸 X, 두 번째 나오는 수를 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눈을 더하면 11 이상이 된대요. 자, 두 눈의 합은 몇 가지 가능해요? 12까지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 A 사건 두 눈의 합은 11이다. B 사건 두 눈의 합은 12다. 자, A 사건이면서 B 사건일 수 있나요? 두 눈의 합이 11이면서 12일 수 있나요? 그러면 요 경우하고 요 경우, A 경우, B 경우를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A 또는 B가 맞아? A 그리고 B가 맞아? 또는이 된다. 또는. 응? 동시 발생할 또 없다. 자, 그러면 A의 경우의 수 더해서 11입니다. 자, 이제 나열해야 돼요. 자, 몇몇? 5, 6, 6, 5.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더해서 10이면 6, 6, 한 가지예요. 정답은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더해서 3이 나온다. 자, 두 눈의 수의 차.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수의 차. 우리 수학에서 차가 뭐게? 수학에서 차는? 말할 수 있어요. 수학의 차가 뭐예요? 아까 뭐 나왔는데 큰. 누구야 큰?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값이 차예요. 차는 항상 0 이상입니다. 차는. 자, 그러면 X하고 Y하고 누가 큰지 모르니까 차가 1 이하. 자, 정확한 식은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1 이하니까 A 사건 절대값 차가 몇? 1. B 사건 차가 몇? 0.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차가 1이 나오려면 앞에 게 1 크던가 뒤에 게 1 큰 거지, 그치? 자, 그러면 X가 1이면 Y는 2. X가 2이면 Y는 1이던가 3이던가. X가 3이면 Y는 2던가 4던가. X가 4면 3이던가 5던가. X가 5면 4던가 6이던가. X가 6이면 5. 이렇게 해서 일일이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열했더니 하나, 둘, 셋, 샷 10가지가 됩니다. 10가지. 자, 차가 0이야. 뭔 뜻? 둘이 같다. 둘이 같은 건 열심히 나열하지 않아도 몇 가지다? 6가지다.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6가지. 더하는 거 알겠어요? 이런 식이라는 거야.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다 나열해서 더한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별 난이도 없을 거라고 믿어요. 자, 현진이는 모자, 티셔츠, 바지를 가지고 있다. 모자, 티셔츠, 바지를 각각 하나씩 고른대요. 각각 하나씩 고른다의 속뜻은 모자 또는 티셔츠입니까? 모자 고르고 그리고 티셔츠를 고릅니까? 그리고죠. 그리고가 맞는 거야. 자, 그러면 모자를 고릅니다. 몇 가지? 4가지. 티셔츠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3가지. 바지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5가지를 각각 뭐 한다? 곱한다. 곱의 법칙 60가지예요.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야. 하나씩 고른다. 위에 거 하나 고르고 밑에 거 하나 고르고 모자 고르고. 자, 다음과 같이 집, 도서관, 학교를 연결하는 길이 있어요. 자, 많이 본 그림이죠? 그런 거 본 거 맞죠? 자, 집에서 도서관을 갑니다. 몇 가지예요? 요쪽 또는 요쪽 또는 요쪽 3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는 합의 법칙을 쓴 거예요. 자,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자, 몇 가지? 4가지. 자, 그러면 집에서 도서관을 간다. 또는 도서관에서 학교를 간다. 이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도서관을 갑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학교를 갑니까? 그리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찍고 가는 거. 동시에 가는 거. 그래서 3 곱하기 4, 12가 됩니다. 자, 기본적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까지를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무난한 경우의 수는 그냥 쭉쭉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이 경우의 수를 계속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원칙은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내가 큰 케이스 A 또는 B 또는 C를 막 이제 나열할 텐데 그 중에 중복되는 게 없도록 나열하는 걸 애쓰셔야 돼요. 중복되는 게 없이. A에서 했는데 B에서 또 카운팅해. 그럼 중복해서 카운팅하니까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이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내가 막 사건을 나누다가 중복된 게 있나? 없나? 살펴야 되는 거야. 그걸 살피지 않고 다 더해버리면 틀리겠지. 중복해서 더한 거면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100장 중에 한 장을 뽑을 거예요. 그 중에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온다. 1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1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의 경우의 수하고 B의 경우의 수를 현재 더할 겁니다. 자, 그러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12의 배수 몇 장 있게요? 어떻게 계산하지? 100 나누기 12의 몫이 장수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가나? 8, 2, 8에 16. 자, 그러면 12의 배수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의 배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7, 7, 3, 21. 자, 그러면 얘가 7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8 더하기 7 더해서 15입니다. 여기서 잠깐 100 이하의 수 중에 12의 배수하고 13의 배수에 동시에 카운팅 된 애가 있다 없다? 없죠. 동시에 카운팅 되려면 둘의 최소 공배수니까 12 곱하기 13이 최소 공배수예요. 그게 없어. 중복된 게 없어. 더하고 끝났다 이 소리야. 더하고 끝났다. 중복된 게 없어. 자, 두 번째는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2의 배수가 A, 5의 배수가 B라고 하자. 자, 그러면 2의 배수는 몇 장 있습니까? 100 나누기 2. 자, 5의 배수는 몇 장 있습니까? 20개. 더해서 70. 됩니까?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걸 우린 뭐라고 부르죠? 10의 배수. 10의 배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중복해서 더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빼줘야 된다. 10의 배수가 공통으로 카운팅 됐기 때문에 두 번 더해졌다. 그럼 빼야 된다는 거야. 10의 배수 몇 장이 공통으로 더해졌어? 10장. 이것을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중복해서 계산했으면 뭐 한다? 뺀다. 중복해서 더한 건 뺀다. 자, 그러니까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가 공통으로 카운팅 된 걸 내가 눈치를 채야 돼요. 중복해서 계산. 자, 마지막 나와 있는 3번에 자, 요런 거 초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의미를 잘 보세요. 뒤에 20번, 21번 풀지 마. 자, 백과 서로소. 서로소 뭐예요? 자연수에서 서로소. 하지, 서로소 뭐야? 서로소. 최소 공배수 아닙니다. 서로소. 그건 소수야. 서로소. 서로소. 서로 약수 공용수가 1인 거. 거의 정답에 가까운 게 나왔으니까. 공약수가 1뿐인 두 수가 서로소입니다. 공약수가 1뿐인 두 수. 서로소. 얘들아, A분의 B. A와 B는 서로소. 무슨 뜻이에요? A분의 B라는 분수가 있는데 A하고 B는 서로소래. 뭔 뜻이야? 기하분수 A분의 B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다. 자, 서로소가 우리가 수학을 풀면서 두 가지 단원에서 서로소란 말이 나와요. 일단 자연수끼리의 서로소란 뭐다? 공약수가 1뿐인 두 수다. 정의대로 가는 거야. 공약수가 1뿐인 두 수야. 그러면 1은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다. 맞아, 틀려? 일은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다. 방금 서로소가 뭐라 그랬어? 공약수가 1뿐인 수끼리는 서로소라 그랬잖아. 1과 1의 공약수는 1. 1과 2의 공약수는 1과 100의 공약수는 자, 1은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인 거야. 정의대로 해야 수학은 정의대로. 그러니까 정의를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서로소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힘들어 했잖아.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수학에서. 응? 우리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무리수, 복소수 이런 수에 대한 개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우리 지나온 2차 부등식 단원에서도 그냥 부등식이냐, 2차 부등식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냥 지나치면 나 지금 살짝 수학을 덜 진지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까지 볼 때 의외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틀리는 함정은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을 놓쳐서 나와요. 이런 것들. 자, 오늘 수능 성적표가 오늘 다들 이제 발송이 된대요. 자, 요번 수능은 무슨 과목 어려웠다고들 들었어요? 영어와 국어가 어려웠대요. 요번 수능이. 몇 년 동안에는 수학이 불수능을 담당하다가 요번에 영어가 초대박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1등급이 3.1%인가 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수능 운때가 있어요. 내가 영어 수학 대표적으로 국영수까지 할 때 국영수 중에 국어를 나는 잘해. 수학은 좀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 그런 친구는 불국어가 나오면 대박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기가 강점인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면 상대적인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건 이제 하느님도 모르지, 부처님도 모르고 대통령도 몰라. 어떻게 될지. 일단 그런 운이 있으면 참 좋겠죠. 찍기 운보다 중요한 게 그런 과목의 난이도 운이에요. 사실. 여러분 시험 볼 때마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수능 얘기를 왜 그랬냐면, 자, 오늘 수학 만점자가 700 몇 명인가 이렇게 하는데, 만점자 다음으로 정말 많은 게 98점짜리입니다. 98점. 어떻게 느껴요? 98점. 4점짜리, 2점짜리가 3문항인가 4개 나오거든?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이제 보게 되면. 수능 시험이 2점짜리와 3점짜리와 4점짜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제가. 2점짜리는 기본 중에 기본 문제 첫 페이지 문제예요. 기본 중에 기본 문제인데 뒤에 거 다 맞추고 2점짜리 하나 틀린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에요. 2점짜리 하나 틀린 친구들이. 그 실수가 그 100점과 98점의 차이는 대학이 몇 개씩 차이가 나요. 그 정시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실수하는 부분이 많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신경을 좀 많이 쓰셔라. 선생님이랑 계속 이제 시험 대비 같은 걸 할 때 시험에 입막하면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은 그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려고 낑낑대는 게 아니라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맞춰와야 돼요. 시험이란. 내가 아는 걸 다 맞춰와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걸 맞추길 바라는 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요행이지. 응? 내가 아는 걸 실수하지 않고 다 풀고 맞춰오면 그 시험의 성공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까지의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시험은 이제 아직 접근전인데 고등학교 시험이 진짜 그래요.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대부분 한 번 풀고 끝나요. 이걸 막 2번씩 반복하는 친구들은 거의 전교에서 3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풀 때 정확하게 못 풀면 그 시험이 타격이 큽니다. 다시 검사해서 와 이거 틀릴 뻔했네 이럴 기회가 되게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 문제풀이를 할 때 특히 기본 문제풀이를 할 때 내가 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게 잘 대처하셔야 돼요. 뭐 더하기 빼기 때문에 틀렸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 문제 풀이할 때 나 더하기 빼기 할 때 실수가 좀 있구나. 그러면 더하기 빼기를 한 계산 다음 과정을 갈 때 맞게 풀었나? 눈으로 한번 쓱 보고 가야 돼요. 그 순간에. 예를 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전개할 때 자꾸 2차식 곱하기 할 때 계속 여기서 실수를 종종 하네? 그럼 그 자리에서만 딱 맞게 했나? 보고 넘어가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왔다. 서로소가 뭐라고요? 공약수가 1뿐인 두 수예요. 자, 그러면 100과 서로소가 되려면 100과 공약수가 1뿐이래. 그럼 100이 가지고 있는 약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수라는 거지, 그치? 그럼 100이 가지고 있는 약수를 살피려면 뭐 해야 돼요? 소인수분해를 해야겠죠? 그럼 100이라고 하는 수는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 수예요. 그럼 100과 서로소다라고 하는 거는 2하고도 서로소고요. 5하고도 서로소지요. 자, 잘 들어야 돼. 100과 서로소인 수는 2와 서로소이다. 서로소. 서로소이고 5와 서로소이다. 자, 그러면 2와 서로소이고 5와 서로소인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요 이고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 이게 지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익히기가 좀 힘든데, 공통수학 2에서
집합이라고 하는 단원을 가지고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할 거예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도 적어도 뭐뭐시다의 반대를 해석하는 연습을 했지. 자, 여기에서 2와 서로서이면서 5와 서로서인 것을 100이라는 숫자까지 해서 카운팅하는 건 너무나 어렵단 말이야. 자, 그러면 몇 개의 수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한 20까지만 펼쳐볼까요? 자, 20 이하에서 2와 서로소이고 5와 서로소인 걸 어떻게 카운팅할까? 그걸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하고 서로소 인수를 찾아봐요. 2하고 서로소 인수. 2하고 서로소 인수. 2하고 서로소 인수. 이렇게 되죠. 그럼 5하고 서로소 인수는 어떻게 될까요? 5하고 서로소 인수. 여기에서 5하고 서로소인 거를 찾으려면 5하고 서로소가 아닌 거를 뺄까? 아니면 5하고 서로소를 다 해야지. 뭐래니? 5와 서로소 인수. 자, 그러면 2와 서로소이고 5와 서로소 인수는 누굴까요? 초록색과 하얀색이 지금 겹쳐있는 애죠. 2하고 서로소고 5하고 서로소 인수. 얘네들을 어떻게 카운팅할 거냐 이런 소리인 거예요. 자, 어떻게 카운팅하면 좋을까요? 힌트를 위한 힘이 표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20가지. 분홍색이 몇 개인지를 계산하는 방식을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분홍색 수. 20 이하에서 분홍색 수를 어떻게 하면 구할까? 분홍색 좀 더 잘 보이게 해줄까? 자, 분홍색. 아! 분홍색이 몇 개인지를 계산하는 방식. 됐어? 떠올랐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한번 떠올리려고 하는 거야? 혹시 떠올랐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들었어? 뭐래? 그러니까 자꾸 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의 해석으로 말하니라고 바꾸면 이게 단어가 달라지게 뜻이 달라질 수가 있어. 응? 아니 들었어? 뭐래? 그렇게 안 했는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뺍니다. 또는이 들어간 게 중요한 거야. 어? 그래서 수학에서 뭐뭐 이거의 반대가 뭐냐면 또는인 거야. 또는. 그래서 2와 서로소가 아니다. 아니다. 또는 5와 서로소가 아니다. 이걸 빼면 2와 서로소고 5와 서로소야.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자, A는 0. A는 0이 아니야. 또는 B는 0이 아니야. 자, 해석해보세요. A는 0이 아니야. 또는 B는 0이 아니야. 뭔 말일까요? A는 0이 아니야. 또는 B가 0이 아니야. 자, 0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기준을 세워보면 A가 0이 아니야. 그리고 B가 0이 아니야. A가 0이 아니야. 그리고 B는 0이야. A가 0이야. 그리고 B는 0이 아니야. 이 세 가지를 말하는 멘트가 A는 0이 아니야. 또는 B가 0이 아니야. 이게. 또는이 들어가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다 말할 수 있는 게 또는의 뜻이에요. 응?
B는 0이야.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반대가 누구야? A는 0이냐 아니냐, B는 0이냐 아니냐의 반대가 A는 0이다, 그리고 B는 0이다. 얘가 유일하게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A, 2가 서로소 2다, 2와 서로소 2다, 그리고 5와 서로소 2다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구하는 것을 위에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반대로 구하겠다. 직접 구하기 힘들 때, 2의 서로소하고 5의 서로소를 직접 구하기 힘들 때 거기서 동시에 카운팅 되는 애가 구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해석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살짝 좀 부연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수는 뭐냐? 2와 서로소가 아니다. 또는 5와 서로소가 아니다. 이걸 구할 건데 2와 서로소 그리고 5와 서로소인 수가 지금 2와 서로소가 아닌 게 2의 배수죠. 5와 서로소가 아닌 게 5의 배수란 말이야. 응? 그래서 이 말인 즉슨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지금 몇 개인 걸 찾았어? 아까 60개인 걸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된다? 전체 100개 중에 60개를 빼서 40개가 됩니다를 이렇게 계산하겠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를 선생님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말로 좀 이렇게 길어요. 추후에 우리가 집합단원에서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그리고냐 또는이냐 이런 것을 이다와 아니다 섞어서 적절하게 써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서로서란 말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런 방식이 있다. 자, 요거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요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 5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져요. 뭔 소리야? 5로 떨어지는 수,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몇 개니? 그 얘기죠? 그럼 5로 배수 더하기 7의 배수 빼기 누구? 35의 배수. 같이 카운팅한 거 걔를 빼준다.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여기다